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스토리도 제가 맡았습니다. 장인호 팀장. 예. 앞서 스토리 1에서 말씀드렸었던 그 지자체 클라우드의 추세 부분들, 이 부분을 이번 시간에서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끼니까 잘 안 들릴 것 같아, 느낌. 발표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IoT, 스마트 시티, 그리고 클라우드에 관련된 그런 연관성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지자체 클라우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재로 봤을 때 시사점은 무엇이며 향후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IoT와 스마트 시티 그리고 클라우드의 관계는 클라우드가 주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엣지 컴퓨팅의 그 환경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요약드릴 수 있고요. IoT가 얼마만큼 많이 투자되고 있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스마트 시티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IoT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찾아보니 내용들은 이러했습니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 지역정보개발원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IoT의 투자는 지자체에 상당히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센싱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고 지자체의 원래 임무 중에 대부분이 중앙부처의 사무들을 위임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 자체만의 업무가 아니라 중앙부처의 위임 사무까지 처리하려면 그 부분에서 IoT 서비스의 내용들은 상당히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이 아닌 201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매해 24.7% 정도씩 증가를 하는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스마트 시티까지 더해지고 나면 스마트 시티는 어떻게 보면 IoT 정보를 활용을 해서 시티 다시 말해서 이 도시의 운영에 관련돼서 훨씬 더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분석을 해야 되니까 사실 IoT의 수요가 계속 공고해지고 있고 그런 IoT 수요는 결국은 현장의 엣지 컴퓨팅의 수요들을 불러왔었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쌓여 있는 이 IoT 정보들, 센싱 데이터들 이런 부분들을 드디어 활용을 해야겠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이런 활용, 이런 부분까지 봤을 때 지자체가 갈 길이 상당히 막막했다라고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스마트 시티 추진으로 IoT의 수요 축적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2000년대 초반서부터 지능형 교통 시스템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지자체는 그 넓고 넓은 땅에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것들을 설치를 했었고요. 하지만 이런 정보들이 재난에 관련된 시스템 아니면은 지자체의 행정에 관련된 시스템으로 연계되는 것은 상당히 요원했었습니다. 그 관리도 상당히 어려웠었고요. CCTV 같은 경우에서도 그 관리 부분이 그 재난 관리나 아니면 안전 관리가 강조가 되면서 상당히 지자체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그런 상대가 되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리고 엣지 컴퓨팅 자원은 큰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현장에서 처리를 해서 데이터 센터로 어느 정도 필터링된 정보들이 갈 수 있게끔 중간에 서브의 데이터 센터 개념으로 운영되는 것이 현재 대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그런 예산이나 아니면은 정보 처리의 구조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시는 거죠. 한번 지자체의 자체 시스템과 그리고 시도세월 그리고 공통 기반의 시스템과는 지금 현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등 주거 환경 편익적인 측면에서는 지자체 자체에서는 데이터 확보와 활용은 상당히 원활한 상태입니다. 그냥 IoT 사실은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아도 지자체에 있는 일선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성과는
5년 전서부터 계속 어, 언론에도 공표가 되고 있었죠. 이를테면은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관할의 그 버스 노선과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자체 지자체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관할 구역에 있는 버스를 타고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고 어디로 출근하고 있는가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상당히 이용 고객이 많은 그런 노선들 이런 노선들에는 증차를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편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든지라는 부분들을 추진을 했었고요. 어, 수도권 중심의 지자체들 아니면은 각 지역별로 전통적으로 이 IoT가 강했었던 그런 지자체들은 이 부분에 대한 활용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프랙티스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베스트 프랙티스에 가까운 사례들만 1년에 3, 4개씩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스마트 시티가 운영이 되면은 더 많은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들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 부분을 서비스를 표준화하거나 아니면은 서비스 특성들을 반영을 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자 하면 이때서부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분석도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사람이 수작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기반의 부재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고요. 산업연구단지의 측면으로 보면 여기는 IT 환경 고도화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하지 못했었던 서비스들. 그러니까 산단에 아니면 연구단지에 들어오면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아니면 그런 인프라를 어떻게 제공하겠습니다라는 게 기존에는 없었지만, 예, 요즘 시대에서는 그게 필수가 돼야 되는데, 특정 산업이나 아니면은 특정 연구에 치중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확보는 상당히 요원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공통 기반하고 시도 세월 측면을 보면은, 공통 기반, 특히 시도 세월. 시도 세월은 그냥 행정 기반의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도 세월도 예전에 현장 점검에 관련된 PDA와의 연계 부분을, 모바일 부분을 고려를 했었죠. 그런데 투자가 너무 오랫동안 멈춰져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IoT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JDK 버전 문제들이 속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연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연계를 하려고 그래도 버전이 안 맞아서 데이터를 못 끌어당기는 그런 형편이죠. 그리고 공통 기반은 이런 행정 시스템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중이지 IoT나 아니면은 각 지자체의 빅데이터 센터를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둘은 서로 일치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뭐 대구의 디클라우드나 아니면은 서울의 서울 클라우드 등에는 만약에 공통 기반의 차세대 예산을 확보를 하고 거기에 클라우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클라우드에 이런 지방비 예산을 거꾸로 얹어들여서 그래서 공통적인 그런 클라우드 자원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게끔 거기까지는 ISP 단계에서는 저도 PM을 할 때 반영을 해놨습니다만 이 부분이 차세대가 어떤 식으로 방향이 갈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클라우드 전환에 관련된 마스터 플랜 아니면은 정부와 전략 계획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부재한 상태입니다. 왜냐? 정보에 대한 계획 부분들이 이미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이런 스마트 시티나 아니면은 이런 수요들을 맞으셨기 때문에 어디에서 예산을 제대로 된 예산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밟으시지도 못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앞선 컨설팅 계획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기 계획에 이게 없었고요. 그래서 대부분
컨설팅을 배제하거나 컨설팅을 포함해서 민자 추진을 하시다 보니 결국은 민간 업체들에게 플래닝서부터 시작해서 실행 단계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조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리한 입장에 서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자체 입장에서는 억울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불안하시기도 하시겠다. 왜냐면은 당연히 지자체에 있는 고객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플랜을 먼저 기관이 정하고 그리고 민자 투자를 위해서 민간 업체들과 협상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막막함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IoT나 스마트 시티 지역 산업들은 예산이 부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컨설팅도 이 부분에서 생략이 돼 있고 그 민자 추진을 그냥 컨설팅이 없는 상태에서 실행을 하다 보니 결국은 눈을 가리고 주행을 하고 있는 아니면 눈을 가리고 슈팅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다. 이 부분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고요. 공통기반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분산, 통합, 광역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전부 다 대안을 내놨고 비용 분석까지 다 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통합하고 광역 두 개 안으로 압축이 된 적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시도 세월에 대한 BPR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BPR에는 지금 공통기반에 관련된 과제는 없죠. 예.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타를 추진하면서 다시 행정에 관련된 클라우드 부분들은 새롭게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현재 시사점과 향후의 전망을 보신다면 결론적으로는 민자 유치가 예상이 되나 지금 좌측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그림과 같이 사실은 많은 부분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까요? 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면 뭐 꼭 클라우드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선에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겠구나라는 거는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네. 그리고 공통기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기존에 운영을 하고 계신 클라우드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과 예산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원들을 공동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세 번째 스토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